안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알피니언에서는 새롭게 출시한 엑스큐브 90, 70 엘리트 장비에 대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과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으로는요, 구장비에 대한 특별 보상가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하셔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간을 측정하실 수 있는 ATI, 그리고 미세혈관까지 보실 수 있는 마이크로뷰, 그리고 혈관을 3D 입체처럼 보실 수 있는 브릴리언트 플로우,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 패키지를 특가로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로브, EKG, CW, 메저먼트 패키지 등을 특별 가격으로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데모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연락처를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있을 세미나와 프로모션이 있을 시에 알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쉬는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일봉 원장님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일봉 원장님 강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특강으로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2022년도 11월 13일 서울 마포구 일질빌딩 CNC 홀에서 강의하는 알피니온 초음파 아카데미에 제가 KT라드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많아가 오늘 간단하게 특강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결절의 터미놀로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2016 KT라드하고 2021 터미놀로지에서 인터널 에코, 에코제니시티, 오리엔테이션, 마진, 칼시피케이션에 조금 바뀌는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 결절을 평가할 때 이 디스크라이브가 요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이 뭐 헤테로지너스 에코, 믹스드 에코 이런 말 쓰는데 이런 말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솔리드가 쓰는 시스틱 포션이 분명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솔리드 노즈에 100% 솔리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리드 노즈에 시스틱 디저레이션 생기거든요. 그래서 솔리드 포션이 90% 이상이면 솔리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리드 포션이 90% 이상, 시스틱 포션이 50% 이하. 그러니까 솔리드 포션이 50% 이상 되면 프리도미넌트 솔리드. 또 시스틱 포션이 50% 이상이면 프리도미넌트 시스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틱은 그러니까 90% 이상이 시스틱 하면 시스틱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폰지 폼은 요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결절이 시스틱하고 그리고 작은 시스트들이 마이크로 시스트들이 쫙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시스트고 어떤 부분이 솔리드 하면 그렇게 스폰지 폼이라 안 합니다. 균질하게 마이크로 시스틱이 깔려야 돼야 되고 시스트하고 솔리드 포션이 반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솔리드고 프리도민 시스틱이고 프리도미넌 솔리드고 시스틱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널 이런 것이 인터널 에코가 스폰지 폼입니다. 스폰지 폼은 이 시스틱 솔리드 포션이 비교적 50-50 반반이고 시스틱 포션이 전체적으로 디퓨즈하게 깔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코제니시티 이것도 선생님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KT라드 2016하고 2021을 하고 차이점은 2021년 마크드레 하이포이크하고 마일드 에코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저한 저에코는 우리가 안테널 넥머슬보다 낮거나 또는 비슷한 정도일 때고 그 다음 마일드 하이포에코는 이게 이제 안테널 넥머슬보다는 에코가 높지만 주위보다 낮은 걸 마일드 하이포에코이크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이까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아이소에코는 주위하고 같은 거, 그 다음 하이포에코는 주위보다 높은 겁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결절이 시스틱 포션이 많고 솔리드 포션이 일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에코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솔리드 포션이 고에코면
고에코 결절이고, 솔리드 포션이 아이소에코만 아이소에코, 솔리드 포션이 이 저에코만 저에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결절의 에코제니스는 전체 에코가 아니고 솔리드 포션의 에코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테리얼 넥머슬, 스트랩 머슬하고 비해서 더 에코가 낮을 때는 마크드 하이포 에코의 그리고 안테리얼 넥머슬보다 에코가 높지만 주위보다 낮은 거를 마일드 하이포 에코의, 주위가 같을 때는 아이소 에코의, 주위보다 높을 때는 하이퍼 에코의. 여기서 말한 것은 이 에코는 전체 에코가 아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은 옛날에는 톨러 된 와이드 하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이제 톨러 된 와이드 안 하고 non-parallel orient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이죠. 요렇게는 패러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톨러 된 와이드라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그러면 톨러 된 와이드냐? 책마다 틀리지만 보통 AP 다이메타와 트랜스버스 다이메타 배가 50% 이상 높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마진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진을 이야기할 때는 솔리드 포션의 결절을 마진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시스틱 포션이 일레귤러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마진은 솔리드 포션입니다. 스무스하다. 이건 옛날에 레귤러, 주의하고 경계가 분명한 거죠. 일레귤러한 것은 옛날에는 로비레이터, 스피큐레이터 이런 말을 썼습니다. 경계가 불규칙하다. 이것은 병변이 주위를 침륜한다는 뜻입니다. 일디파인은 우리가 서브아큐트 사이로이다이티스 멘츠로 사이로이드의 내부가 디스트랙션 돼 가지고 마치 결절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결절이 아니죠. 이런 걸 일디파인드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무스 일레귤러한 마진 뭐 이런 말은 솔리드 포션에 이야기하지 시스틱 포션에는 전혀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무스 마진, 일레귤러 마진, 이거는 일디파인드 마진이죠. 경계가 불분명한데 물론 솔리드 포션에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스바키오토 사이로이다이티스 같은 거 이런데 또 하고 또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에서 저에코 슈도 노즐들이 뭉쳐져 있으면 이 일레귤러나 스무스 마진에 하고 일디파인드 마진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칼시피케이션인데 가장 오해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인데 이건 3호바 바디인데 이 갑상선이 폴리케 앱시름이 떨어져 나오면 사이토플라즘을 잃어버리고 뉴클레우스만 남게 되고 그 뉴클레우스 주위에 라미네이트 칼시피케이션인데 이거는 1mm 이하에 되고 1mm 이하의 석회화는 섀도우가 없습니다. 섀도우가 만나는 3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횡단을 보거나 종단을 보거나 점상으로 보입니다. 선상으로 보이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이게 조직의 계 사이에서 생기는 건데 대체로 이제 1mm 이상이 되고 3mm 이상 되면 섀도우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시피케이션만을 지금 용어를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점상 고에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코제닉 포사이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리드 포션에 있을 때는 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스트 안에 있거나 이럴 때는 이거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아닐 가능성이 있고 콜로이드일 수가 있습니다. 선상 고에코로 보면 거의 다 그거는 콜로이드 결정입니다. 그리고 초음파 빔에서 코메트 테일 에코를 나타나면 이거는 콜로이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상 고에코가 솔리드 포션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스틱 포션에 있을 때는 콜로이드 결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솔리드 포션에서 콜로이드가 침착될 때는 때로는 선상 고에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링 칼시피케이션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솔리드 포션에 있는 이런 펑테이트 에코제스트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인데 시스틱 포션이 이런 데 있을 때는 이거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콜로이드 같은 거 생길 코메테일 에코 같은 거 생길 때는 이거는 콜로이드 결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라시스틱의 코메테일 에코를 나타낼 때는 이는 콜로이드 노즐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솔리드 포션의 시스틱 포션하고 솔리드 포션인데 솔리드 포션 안에 고에코일 때는 이거는 이 펑테이트 에코제니 포사이고 이거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케이테라드 2016하고 2021년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케이테라드는 한국적 실증에 아주 맞도록 만들어냅니다. 우리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브레스트 캔서에 나오는 비라드를 응용해서 케이테라드를 만들었습니다. 케이테라드의 특징은 첫째, 파피러리 캔서. 한국 사람은 서양과 달라서 갑상선 암의 95%가 유두성 유도암입니다. 또 유도암의 한국에는 95%가 이 캡슐을 가지지 않고 주위를 인필트레이팅하는 이런 타입의 파피럴 캔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 서스피션, 인터미디엇 서스피션, 로, 비나인, 노 노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하이 서스피션은 결국 인필트레이팅 타입의 파피럴 캔서를 시사하는 소견이 됩니다. 그래서 케이테라드 2010년의 애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결절의 에코제니시티가 무엇이냐, 저에코 결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는 서스피션 소견이 있느냐,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결절의 크기에 따라 FNA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해보니까 문제점은 센시티비티는 굉장히 높았지만 바이옵시라든지 또 FNA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케이테라드에는 이 센시티는 높지만 불필요한 바이옵시나 FNA가 높아져 가지고 2021년 조금 요걸 바꿨습니다. 바꿨는 거는 첫째 이제 FNA 인디케이션을 좀 더 사이즈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케이테라드에 없었던 크라이테리아를 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엔타이리 칼시파이드 노즐, 링 칼시피케이션을 넣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 인터미디엇 서스피션에 없었던 이 메타세이시스나 폴리큘라 네오플라스 이걸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는 점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고 요걸 한번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 케이테라드 5 하이 서스피션은 이 결국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럴 캔서입니다. 우리가 파피럴 캔서의 유도함은 파피럴이라는 말은 파이브러스 바스큘라 스트럭처가 있고 그게 포도송이처럼 암세포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은 포도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피럴 캔서는 침륜행 카피럴스는 굉장히 암이 딱딱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네크로시스를 잘 안 일으킵니다. 솔리드하고 암세포가 밀집이 되기 때문에 이 요명쌤 말씀대로 우리 HC도 스몰 HC도 암세포가 밀집가 있게 초음파의 임피던스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초음파가 균질한 조직이니까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해가 하이포 에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스피션 소견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펑테이트 에코제시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고 남페럴 오리엔테이션 파피럴 캔서인 경우는 암은 비나이나와 틀리가 이 결을 따라 자르지 않죠. 자라지 않고 이렇게 삐죽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진이 일레귤러 마진인 것은 결국 캡슐이 없고 주위로 침륜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속에 이제 한 가지라도 있으면 파피럴 캔서, 인베이시브 타입을 파피럴 캔서입니다. 그래서 요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일레귤러 마진, 저에코 결절이죠. 두 번째 결절도 요것도 일레귤러 마진에다가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저에코 결절.
요거는 마진을 라운드하지 일레귤러 마진은 없습니다만은 펑테이트 에코제니 포사이 저에코 결절 파피럴 캔서입니다. 요것도 멀티폴하게 있습니다. 요거는 좀 마진이 조금 일레귤러하고 안에 저에코 결절이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케이트라드 5는 하이 서스피션, 이거는 인베이시브 타입 파피럴 캔서는 크기가 10mm 이상 되면 FNA 인디케이션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택적으로 셀렉티브하게는 5mm 이상 되면 FNA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터미디엇 서스피션은 좀 외워야 됩니다. 첫 카테고리가 3개 있습니다. 첫째는 솔리드 하이포에코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없는 겁니다. 요거는 15mm, 예전에는 10mm인데 15mm로 인디케이션 높였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어떤 경우나 첫째는 엔캡슐레이터 파피럴 캔서입니다. 캡슐을 가지는 파피럴 캔서죠. 요거는 악성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캡슐을 가지니까 일레귤러 마진도 없고 또 엔캡슐레이터 파피럴 캔서는 사모마 파디도 잘 안 가집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엔캡슐레이터 파피럴 캔서는 그냥 솔리드 하이포에코익한 결절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미입니다. 폴리큐라 그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갑상선의 유도암과 달리 여포암입니다. 여포암은 어떤 거냐면 작은 마이크로 폴리클들이 밀집하게 되고 주위에 캡슐을 가집니다. 캡슐은 그냥 비나인 결절을 하고 달라가 아주 프로민듯하고 컴플리트한 캡슐을 되고 안에 아주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입니다. 그리고 이 결절은 종양이 커도 네크로시스를 잘 안 일으킵니다. 그리고 종양 내에 콜로이드가 덴스하지 않고 루스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는 대부분 저에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코 결절인데 서스피션 없으면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를 의심하게 됩니다. 다음에 메주러리 칼시노마입니다. 사이로이드에 저도 처음 공부할 때 메주라는 말이 이상했죠. 왜냐하면 콜텍스 메주라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데랄 그랜드 콜텍스 메주라가 있는데 사이로이드는 콜텍스 메주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주러리 칼시노마 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영상의학 선생님 물어봐 병리과 선생님한테 메주라는 뜻이 콜텍스 메줄라도 있고 또 메주라는 말은 소프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피럴 캔서는 딱딱한 암인데 메주랄 캔서는 칼시노마는 연성암, 부드러운 암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입니다. 그게 렁의 스몰셀시 우리 스토막에 생긴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이거 전부 다 판크레아스의 뉴로엔도크라인 다 같은 일가족들입니다. 뭐 페오크로모사이토마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이게 신경 내분비 세포로서 원래 오리진이 그 서비칼 버테브럴 이후에는 심파체틱 강그련에서 세포가 사이로이드 들어와 가지고 사이로폴리큘 앱세리움에 들어가가 칼시토닌을 분비하는 세포입니다. 대체로 메주러리 칼시노마는 스몰 저에코 결절이나 안에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주러 칼시노마는 저에코 결절입니다. 림포마는 림포사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 저에코로 보입니다. 모든 종양 부위에서 림포마는 저에코입니다. 사이로이드 메타스테시스 중에서 우리가 브레스트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키드니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로이드 메타스테는 저에코 결절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무조건 외워둬야 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소견은 요건 조금 2가지가 있습니다. 솔리드 아이소에코거나 또 하이퍼에코인 결절의 서스피션 소견이 있는 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갑상선의 유도암이 디제네레이션을 일으키면 저에코에서 아이소에코 되는 거나 고에코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 디제너레이티드 파피럴 캔서입니다. 두 번째는 파셜리 시스틱하게 서스피션 소견되는 거예요. 이거는 갑상선의 유도암의 시스틱 포션을 동반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시스틱 포션이 일부 있고 대부분 솔리드 포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도미넌트 시스틱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일부 시스틱이 있고 대부분 솔리드인데 솔리드 포션에 서스피션 소견이 있는 거, 이걸 시스틱 파피러리 칼시노마 됩니다. 다음에 엔타일 칼시파이드 노즈는 링 칼시피케이션이죠. 링 칼시피케이션에도 우리가 칼시피케이션의 디스럽션이 있거나 링 칼시피케이션 주위에 이 저에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FNA 되겠습니다. 엔타일 칼시파이드 노즈는 대부분 비나인인데 그런 디스럽션이 있거나 주위에 저에코 결절 때는 이 말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보겠습니다. 요런 것이죠. 요거는 이제 이 저에코 결절이고 아주 캡인데 경계가 스무스하죠. 요거는 이제 파피러리 캔서였습니다. 서스피션스. 요것도 솔리드 하이포에코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없었는데 파피러리 캔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하이포에코에 간 결절인데 요 결절은 폴리큐라 네오플라즘으로 나왔습니다. 요건 우리 배교한 원장님인데 저에코 결절 안에 멀티플한 마크로 칼시피케이션도 메조리 캔서로 진단이 됐습니다. 요거는 솔리드 하이포에코 있고 노 서스피션인데 우리 림포마로 나왔습니다. 부산의 고신이대 최영식 교수님, 전 고신이대 교수님의 정리했습니다. 사이렌은 메타시스인데 저에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런 캔서에서 메타가 와가지고 브레스트 캔서에서 메타가 왔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인터미서 스피시인데 여기에 보시면 솔리드 포션이고 소시스틱 포션입니다. 솔리드 포션 부분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했습니다. 이 부분에 솔리드 포션에 파피럴 캔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링 칼시피케이션, 에그쉘 칼시피케이션, 오늘 비나인 결절입니다. 그런데 링 칼시피케이션에 디스럽션이 있었습니다. 요 디스럽션 있는 거는 FNA를 했더니 파피럴 캔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링 칼시피케이션의 디스럽션 부분을 FNA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갑상선 결절의 대부분이 로우 서스피션입니다. 서스피션 소견이 없고 파셜리 시스틱 또는 아이소 하이퍼 에코 결절이 고에코거나 또는 아이소에코거나 저에코인 경우 이런 경우 서스피션 소견이 없을 때는 전부 다 로우 서스피션입니다. 이런 결절은 아데노마토스 노즐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결절에서 우리가 고에코 결절이 말리그너시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아이소에코이나 고에코 결절이 말리그너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제네이트 파피럴 캔서입니다. 캔서 결절이 20mm 이상 되면 로우 서스피션에도 이런 디제네이트 파피럴 캔서를 의심해가 FNA를 해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아이소나 하이퍼에코 결절에 서스피션이 없는 거, 또 이런 파샬리 아이소 하이퍼에코 결절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없는 거, 또 이런 거 시스틱 포션을 동반하는 결절, 이런 거는 대부분 비나인입니다. 하이퍼의 결절은 거의 90% 이상 비나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물게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소 하이퍼의 결절인데 아주 크고 주위를 침륜할 때는 시스틱 디제네이션, 이거는 말리그는 아나플라스틱 캔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드에이지에 이렇게 갑자기 생기고 그러냐고 트라케를 침범하는 이런 결절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나플라스틱 캔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비나인 서스피션에 스폰지폼하고 있습니다. 스폰지폼은 보통 비나인입니다만은 드물게 20mm 이상 되는 스폰지폼 결절은 FNA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갑상선 유도합 중에 크리브리폼 파피럴 캔서가 있습니다. 파피럴 캔서가 아주 시스틱으로 호모지니어스하게 스폰지니어스 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비나인 스폰지 폼이 20mm 이상 되면 균질한 이 스폰지 폼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스트가 융합이 되어버리죠.
20mm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스폰지밥을 유지할 때는 혹시 크리브리 폼 파피를 캔서를 의심해가 FNA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푸어 시스터, 컴플릿 시스터인데 갑상선 결절은 슈도 시스터입니다. 그러니까 결절이 다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되어버립니다. 그 솔리드 포션이 거의 없는 시스터가 퓨어 시스터인데 이거는 FNA 인디케이션 안 되고 코메트 테일 에코를 동반하는 프리도미넌트 시스터인 경우는 이거는 FNA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케이트라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케이트라드 들어가서 우리가 FNA 인디케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FNA 인디케이션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셀렉티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셀렉티브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갑상선 결절이 하이 서스피션에도 결절이 10mm 안 되더라도 5mm 되더라도 FNA 한 경우에는 푸어 프로그램 팩터가 있거나 주위에 서브 캡슐이나 트라케아나 서브 캡슐을 인베이전 하거나 트라케아로 하거나 리저널 림프노드를 침전하거나 이런 메타스가 있을 때는 5mm 이상이 되면 FNA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익스트라사이로이드 익스텐션이나 서비칼 림프노드 메타세이스 디스탄스 메타세일 때는 애니 사이즈 크기에 관계없이 FNA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케이트라드 2021은 케이트라드 2016에 포함되지 않는 종양을 포함시켰고 좀 더 이제 약간 복잡해졌습니다만은 케이트라드 2016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케이트라드 2021년은 한국적 실정을 대변하는 아주 애우기 쉽고 임상에 유용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갑상선 결절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호명 원장님 강의 시간에 예. 이 DOM이 이 부위를 잘 관찰할 수 있는 팁이 이호명 선생님한테 질문을 응답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 뭐냐 도움은 사실은 원장님들 뭐 다 하시다시피 뭐 그 라이트 도움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레프트 롭의 팁 그다음에 티드니 쪽과 맞닿아 있는 S6번 사실 S6번은 잘 보일 것 같은데 아까 보시다시피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쪽이 블라인드 스팟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보이는 건 뭐 다 아시다시피 일단 포지션 체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누워 있을 때 안 보이는 것도 그러니까 데코비스 포지션 하면 리버가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프로그랑 조금 더 맞닿고 그렇게 되니까 조금 더 잘 보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고 뭐 아니면 숨을 잘못하면 배불룩하게 해서 조금 더 리버를 밑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프로가 좀 더 가깝게 그렇게 하시면 조금 보기는 쉽긴 한데 그리고 한 섹션에서 절대 보지 마시고 라이트 롭에 도움을 본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인터코스탈 그 어프로치도 해서 이걸 보시는 건데 사실 많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이게 한 주 안 되면 비가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뭐 대학 간학회에서인가 거기서도 보니까 인에디케이트한 그 영상이 획득이 됐다고 하면 뭐 CT라든지 MR이라든지 이런 걸 리커멘드 하는 걸 좀 주저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생님들 뭐 초음파 하시면 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리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30% 정도는 실제로 초음파를 했을 때 이미지 자체가 절대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서 항상 그런 우리 20-30%는 작두 타는 심정으로 환자를 본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처음에는 무조건 HBV가 있고 약간의 그냥 디스플라스 노듈 같아도 꼭 반드시 CT는 찍어서 한번 그 이미지를 박제를 시켜놔야 저도 좀 뭐 보호할 수도 있는 것 같고 환자도 조금 안심해서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 그래도 그러면 이번에 좀 정리하면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니까 왜 그러면 6개월인가? 제가 예전에 레지던트 할 때는 3개월에서 6개월. 대학병원 그때는 제가 레지던트 3개월마다 뭐 알파 프로테인 뭐 초음파하고 CT 찍고 뭐 그렇게 도는데 왜 6개월이냐 하니까 어쨌든 그 이게 더블링 타임이 그러니까 2배로 커지는 게 보통은 4에서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통 뭐 하니까 우리가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팔로를 하니까 팔로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어쨌든 리제네이션 노드 좀 거칠어 보이고 확실히 이건 조금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 환자들은 반드시 CT 정도는 좀 찍어봐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긴 합니다. 질문은 또 저한테 질문이 또 하나 왔습니다. 갑상선의 림포마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림포마가 굉장히 드뭅니다. 저도 림포마 한 케이스는 못 받고 림포마는 뭐 책이나 보고 또 뭐 학회에 가서 받는 정도입니다. 림포마는 주로 뭐 책에는 하시모토 사이로이드하이티스에서 자주 동반한다고 하는데 림포마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 림포사이트가 침륜이 되기 때문에 결절이 저에코 결절 때는 호모지니어스하게 커지고 큰 결절 때는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저에코 결절로 마치 시스트처럼 보이는 큰 결절도 보일 수도 있고 디퓨저하게 이렇게 작은 결절이 저에코 결절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진단은 FNA가 잘 안 되고 바이옵시를 해야 되고 FNA에서는 림포마를 서스피션하다 이런 거는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호명 선생님 질문이 왔는 것 같습니다. 질문 좀 소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케이스에서 알파 비트 프로테인의 상승이 있었나요? 두 번째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있었고 두 번째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팔로비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6개월마다 하는데 그 6개월 전에도 이거 뭐 좀 간이 거칠거칠하고 하니까 한번 보자 CT 찍어보자 했는데 그때 이제 한 달 찍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결과지 칠 때는 그때 봤을 때 알파 비트 프로테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파 비트 프로테인이 약간 유용성에 대해서 얘기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한 번씩 도움 분명히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면 그렇죠.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알파 비트 프로테인이 올라와서 CT 찍어보고 했을 때 분명히 그 HCC나 이런 게 나온 경우가 꽤 있어서 사실은 종합해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초음파를 오늘 공부하는 자리지만 초음파도 필요하고 필요할 때 랩도 필요하고 여러 주변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되고 필요하면 CT나 MR이나 이런 영상 다른 모달리티도 뭐 MR까지는 저희가 뭐 딱 하긴 그렇지만 CT 정도는 좀 찍어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차트 기록해놓고 하면 뭐 사실은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필트레이티브 타입 뭐 우리는 맨날 암인데 암 위에서만 계속 놀았다 프로브가 그래서 실제로 암이 커져도 그냥 그냥 괜찮네 그렇게 하는 건 맨날 선생님들 뭐 간학회든 아니면 뭐 초음파 학회든 가서 뭐 맨날 보면 케이스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그런 걸 항상 보실 때 느껴야 되는 거는 제가 아예 뭐 스몰 HCC 위치 안 보이는 거라 디퓨즈 타입의 인필트레이트 이런 모양일 때는 포탈 베인을 꼭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초음파 보면서 뭐 포탈 베인을 굳이 의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포탈 베인이 여기서 이렇게 요정 위치에서 보여야 되겠구나 그런 걸 한번 고민해서 보면 조금 더 미스할 확률이 좀 낮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질문이 있네요. 여기 HCC의 저에코하고 메타세이스 캔서의 저에코 메커니즘 또 설명해 달라고 하네요. HCC 때와 메타스타시스 예. 사실은 뭐 아까 HCC 같은 경우에서는 그 파이브러스한 티슈가 생기면서 그게 하이퍼에코카이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게 캔서 자체가 익스펜딩 바깥쪽으로 이렇게 노말 티슈 누르면서 좀 경계가 지워졌어요. 뭐 그렇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히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고 메타스타틱 같은 경우에서도 캡슐이 생기는 거는 아마도 종류가 다른 새로운 세포들이 들어가니까 뭐 예를 들면 그 간에 같은 경우에서 헤파토사이트인데 보통 우리가 전이가 많이 되는 게 대장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아데노시에가 가면서 다른 세포 자체가 누르면서 생기면서 그런 효과지 않을까
나가 말씀드렸다시피 팔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팔로는 조금 더 메타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좀 구수하죠. 좀더 두껍게 이렇게 보여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는 하니까 뭐 어쨌든 다크 할로는 좀 예후가 나쁜 것 같다. 그래서 검사를 조금 더 해보자. 화이트 할로는 헤만지오마가 대표적이지만 그래서 다 믿을 수는 없고 한번 꼭 그러니까 헤만지오마 같아도 HBV 백그라운드 있고 크로닉 디지즈 있으면 내가 처음이면 한 번 정도는 CT를 찍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arly HCC 그러니까 스몰 HCC보다 early HCC 그러니까 2cm 이하의 그러니까 well differentiated 된 indistinct 마진을 가진 그 HCC를 우리가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달리티를 이용해서 진단해서 환자를 어떻게 좀 더 나은 검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수술을 보낼 수 있는 뭐 그런 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은 질문은 이제 다 끝나갔습니다. 예. 그러면 엔딩을 부탁합니다. 네. 오늘 강의 두 분 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네, 저희가 지금 1회차, 2회차가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3차 강의는 5월 8일에 GB 월딩크미스에 대해서 이제 백예원 원장님 강의가 있으니까요.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 있을 세미나 개최나 프로모션에 대한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모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